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겪고 계신 답답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김철수 씨, 54세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나물 반찬을 꼭 챙겨 먹고 저녁에도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운동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갑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여전히 8.5로 높은 상태였고 공복혈당도 150을 넘나들었습니다. 김 씨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채소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김 씨처럼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법에 있었습니다. 김 씨가 열심히 먹던 채소 중에는 혈당을 오히려 올리는 것들이 있었고 운동 타이밍도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사하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어떻게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8.5에서 6.9로 낮췄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삶은 감자를 넣어 먹었고 점심에는 고구마를 간식으로 저녁에는 단호박죽을 자주 먹었습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채소가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분성 채소와 비전분성 채소로 말이죠. 전분성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연근, 토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전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약 3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밥 한 공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는 밥 3분의 2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에 섭취하는 전분성 채소만으로도 밥 한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을 추가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탄수화물을 2배로 먹고 있었던 셈이죠. 반면 비전분성 채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버섯, 시금치, 상추, 토마토, 피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고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음식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위장에서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한 컵의 탄수화물은 고작 6g입니다. 같은 양의 감자는 26g이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게다가 브로콜리의 탄수화물 대부분은 식이섬유라서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순탄수화물은 2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즉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 샐러드에 감자를 브로콜리로, 점심 간식 고구마를 오이와 방울토마토로, 저녁 단호박죽을 양배추볶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40mg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채소를 많이 먹어도 어떤 채소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양이 아니라 종류가 중요한 것이죠. 전분성 채소는 밥과 같다고 생각하고 탄수화물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 비전분성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김 씨처럼 열심히 채소를 먹고 계시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전분성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채소 문제를 해결한 김철수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 방법이었죠.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조깅을 했습니다. 공복 운동이 혈당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복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체내 글리코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식후 1-2 시간입니다. 이때가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인데 김 씨는 이 시간대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점심 식후에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김 씨의 혈당을 측정해보니 아침 운동 후에는 혈당이 안정적이었지만 점심과 저녁 식후에는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점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왜 이 시간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식후 30분부터 혈당이 급상승하여 1-2시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근육을 움직여주면 근육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처입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근육 세포들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죠. 마치 혈관에 떠다니는 설탕을 근육이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아침 조깅은 그대로 유지하되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사무실 주변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주부터 식후 혈당이 평균 50에서 60mg 떨어진 것입니다. 점심 후 혈당이 200을 넘던 것이 150대로, 저녁 후에는 180대에서 130대로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후 걷기가 야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 것이죠. 하루 총 20분 추가한 것만으로 24시간 혈당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더라도 잘못된 타이밍이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식후에 10분씩만 움직여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걷기는 식전 운동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을 20-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점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청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가벼운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김 씨는 이제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소도 바꾸고 운동 타이밍도 조정한 김철수 씨에게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김 씨도 밥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밥이나 면이니까요. 김 씨의 평소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밥 한 숟가락,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반찬을 조금씩 먹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빈 위장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위벽에서 직접적으로 포도당이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공복 상태에서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김 씨의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니 식사 시작 후 30분 만에 혈당이 100에서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급격한 상승이었죠.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해답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말이죠.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먼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위벽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식이섬유가 스폰지 역할을 하여 당분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주는 것이죠. 단백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먹는 탄수화물은 이미 위장에 채소와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김 씨는 즉시 식사 순서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이랬습니다. 아침 식사는 기존에는 밥, 계란, 김치 순서로 먹었는데 김치, 계란, 밥 순서로 바꿔서 먹고 점심 식사는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불고기와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나물, 불고기, 밥과 된장찌개 순서로 바꿔서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는 순서에서 샐러드와 생선구이, 밥을 먹는 순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혈당 측정 결과 기존에는 30분 만에 100에서 180으로 올랐던 것이 이제는 100에서 140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무려 40mg의 차이였죠. 더 놀라운 것은 식후 2시간 혈당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여전히 160에서 170을 유지하던 것이 이제는 120에서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단순히 순서만 바꾼 것으로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배고픈 것도 덜하고 식후에 졸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식사 순서 변경의 또 다른 장점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췌장 기능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는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도 더 컸습니다. 김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식사 순서의 힘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간호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김철수님, 당화혈색소가 많이 좋아졌네요. 결과지를 보니 8.5였던 당화혈색소가 6.9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드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치료를 받으셨나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채소 종류를 바꾸고 식후에 조금 걸었고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당화혈색소 8.5에서 6.9로 당화혈색소 1.6 감소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김 씨의 평균 혈당이 약 40mg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당뇨 합병증 위험도 크게 감소했죠.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망막병증 위험은 37%, 신장병증 위험은 16%, 신경병증 위험은 14%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복혈당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에 150을 넘나들던 공복혈당이 이제는 110에서 12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 역시 180을 넘던 것이 이제는 140에서 150 수준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김 씨에게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줄어든 것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혈당이 안정되면서 가짜 배고픔이 줄어들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 뇌에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혈당이 안정되니 이런 신호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 변경으로 포만감이 일찍 왔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니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배부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이 10-15% 정도 줄어들었죠. 셋째, 식후 걷기가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추가 활동이지만 3개월 누적되면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김 씨가 가장 놀란 변화는 피로감의 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이는 식후 혈당 급상승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피로감을 유발하죠. 하지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김 씨의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저녁에 산책 나가자고 먼저 제안해요. 예전에는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는데 말이에요. 김 씨가 경험한 변화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는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3% 낮았다고 합니다. 식후 운동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2013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걷기가 24시간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후 걷기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발표했죠. 비전분성 채소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었죠. 전분성 채소를 비전분성 채소로 바꾸고 식후에 조금씩 움직이고 식사 순서를 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작은 변화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1.6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채소부터 드시고 식후에 잠깐 걸어보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나 나물부터 먼저 드시고 식사 후 10분만 집 앞을 걸어보세요. 전분성 채소 대신 비전분성 채소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3개월 후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김 씨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8.5에서 6.9로 낮춘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분성 채소와 비전분성 채소를 구분하고 식후에 조금씩 움직이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이 3가지 간단한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에 밥 대신 나물부터 드시거나 식후에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3개월 후에는 분명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